자, 이번 시간에는 안 입고 오면 LH로 이직하라는 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시끄럽습니다.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어찌 부동산을 관리해야 하는 공기업 직원들이 정보를 남용하여 자신의 배를 채운단 말입니까? 게다가 LH 직원으로 보이는 이 댓글 꼬우면 LH로 와라는 말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꼴사라는 말입니까? 만일 LH 직원이 말이었다면 공기업 직원으로서는 전혀 책임감이 없는 무식한 막말입니다. 나만 잘 되면 그만이고 돈이면 만사 오케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뻔뻔함이 밝혀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지만 이런 일은 이미 애견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어도 끝없이 치솟는 아파트가 결국 대한민국은 투기꾼의 나라인 셈입니다. 정부의 무능을 탓하기 이전에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며 투기하는 세력들, 이들이 활보하는 대한민국이야말로 탐욕으로 넘쳐나는 나라라 해도 결코 빈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보면서 투기를 조성하는 금융 자본주의에 의해 사육되는 동물 같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금의 금융 자본주의는 신용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 자동 돈이 넘쳐나게 되고 돈이 넘쳐나다 보니 갈 곳 없는 돈들은 부동산 투자다, 주식 투자다, 이젠 가상화폐까지 만들어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만족을 모르는 인간의 탐욕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마르크스는 인간의 본질은 노동이라고 했는데 금융 자본주의는 결국 노동 없는 부를 추구하는 셈이죠. 한마디로 돈 놓고 돈 먹기죠. 지금 이 나라엔 부동산 투기가 주식 투자를 본업으로 삼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대자본이 소자본을 집어삼키고 있는데도 항상 당해온 개미들은 투자에 몰입하여 혁명을 꿈꾸며 노동 없는 부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발전의 동력으로 보는 인간의 건전한 욕망조차 점차 탐욕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동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이나 의무는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돈 앞에서 그저 뻔뻔하고 의식딱딱할 뿐입니다. 단지 나만 잘 살면 된다는 막가파식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윤리 도덕성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어 철학자 노암 촘스키는 자본주의가 운영되는 방식은 난폭 운전문화와 비슷합니다. 이 체제는 탐욕으로부터 추진력을 얻는 구조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에 대해 신경 쓰지 않고 아무도 공동선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촘스키도 자본주의 구조와 탐욕을 양산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본주의에 보이지 않는 손은 이성이 아니라 바로 탐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유를 마음껏 주어도 동물의 세계는 필요 이상의 것을 사냥하지 않지만 인간은 필요 이상의 것을 사냥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현재 나타나는 자본주의 현상을 보고 있으면 자본주의는 청교도라는 금욕주에서 나왔다는 베버의 얘기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버는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입니다. 원래 자본주의는 탄생부터 탐욕스러웠습니다.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청교도인들은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에 도착하여 힘들어하고 있을 때 정착하도록 도와준 인디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슬픈 열대에서 황금을 찾아 아메리카를 점령한 서양인들의 탐욕과 야만성을 다음과 같이 통렬히 비판하고 있습니다. 인디언 말씀입니까? 아, 선생, 이미 오래전에 다들 사라졌어요. 우리 조국에 있어 정말 슬프고도 부끄러운 역사의 한 페이지입니다. 16세기 포르투갈의 식민지 통치자들은 탐욕스럽고도 난폭한 친구들이었죠. 하지만 그때 누가 그들의 거친 수행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인디언을 붙잡아다가 포구에 결박해놓고 산채로 폭탄을 쏘아버리곤 했답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도 그런 식으로 없애버렸던 거죠. 그래서 서구의 제국주의적 시절에 살았던 니체는 삶은 본질적으로 착복하는 것이고 침해하는 것이고 이질적인 것과 더 악한 것에 대한 압박이며 동화시키는 것이며 좀 더 부드럽게 표현한다고 해도 착취라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탐욕스러운 자본주의는 착취를 넘어서
사람들이 소비에 열을 올리도록 만들어 끝없는 탐욕을 채우려 합니다. 금욕은 성장과 발전을 앞세우는 자본주의의 적입니다. 금건 전략을 강조했던 옛날의 미덕은 그저 환상일 뿐입니다. 이제 소비는 자기 만족을 벗어나 자기 과시의 수단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너도 나도 허영심이 극대화되는 것이죠.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많은 물건을 소비하는 것이 행복인 양 길들여진 우리에게 인간의 도덕적, 인격적 가치라는 것은 한갓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에일리 프롬은 건전한 사회에서 자본주의의 덫에 걸린 현대인들의 행복에 대해 행복이란 더 좋은 상품을 많이 소비하고 음악, 영화, 코미디, 성적 만족, 술, 담배 등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은 무엇보다도 광고에 더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광고와 마케팅으로 소비자를 더욱 유혹하는 것이죠. 촘스키는 대중을 유혹시키는 기업의 음모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홍보와 광고, 그래픽 아트, 영화, 텔레비전 등을 운영하는 거대 기업의 주된 목표가 무엇이겠습니까? 대중을 삶의 표피적인 것, 즉 소비에 몰두하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인공의 벽을 세우고 대중을 그 벽에 가둬 격리시키려 합니다. 더욱이 화폐가 발달하여 재산 축적이 무한히 가능해지자 인간의 탐욕은 돈을 단순히 쓰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축적하기 위한 목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개인의 소유를 정당화하는 자본주의와 통제를 거부하는 자유주의 이념의 만남은 인간의 탐욕을 정당화하여 더욱 날뛰도록 만들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와 땀을 훔치고도 뻔뻔스럽게 사는 사람들의 존재를 부러워하고 존경할 만큼 우리의 세상은 썩을 대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인간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탐욕에 젖어 전쟁까지 불사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때는 세상에 탐욕스러운 인간보다 악질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인간의 만행을 규탄하듯 코로나 바이러스가 활보하며 인간들이여 그만 좀 욕심 좀 부려라는 듯 탐욕스러운 우리에게 경고장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로 경고를 피우듯 미중을 중심으로 세계는 경제전쟁에 몰입하고 있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은 에드워드 케네디의 말을 인용하여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더 어려운 일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모두를 괴롭히는 만족의 결핍에 맞서는 일입니다. 미국인들은 단순한 물질 축적에 탐닉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탐욕에 빠져 난폭 운전과 같은 자본주의 운영 방식에 대해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탐욕스러운 금융자본주의를 수습한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융자본주의의 기반인 신용창조는 거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은 온통 빚으로 살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붕괴될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탐욕을 자극하는 금융을 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탐욕에 대한 책임을 묻고 무거운 처벌을 통해 꼬우면 이직하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본주의는 자유를 극대화를 위해 통제를 최소화한다고 주장하지만 인간은 통제되지 않으면 탐욕스럽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직시해야 합니다. 인간은 결코 이성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탐욕스러운 자본주의에 대한 규제와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대신 그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지구가 심판하는 인간의 최후 날이 올 것이라는 애감이 듭니다. 감사합니다.